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머리끈이 나오는 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액세서리 가게 앞이다. 가게 앞에 진열된 머리끈 몇 개를 고르고 더 보고 있는데 안에서 30대 후반의 여자 직원이 나와서 뭘 골랐는지 보자고 한다. 내가 훔치려고 하는지 확인하는 것 같다. 난 기분이 나쁘지만 이해는 되어서 보여준다. 내 가방에는 예전에 산 액세서리들이 엉켜 있다. 그 중에서 머리끈 몇 개를 보여준다. 여자는 들어간다. 난 이걸 다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공부를 할 때 머리를 묶기 위한 거니까 설레는 거 하나만 남기고 사지 말자 하며 골라낸다. 목걸이도 딸려 있는데 가질까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하며 내놓으려 한다. 그런 작업을 주차장 쪽에서 하고 있는데 가까이에 주차된 차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며 차를 빼려고 한다. 악셀과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다. 부딪히지는 않지만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가방과 짐을 주섬주섬 챙겨서 양손 가득 들고 주차장을 나간다. 날이 어둑어둑하다. 저의 상상에서 이 꿈을 펼칩니다. 이 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이 꿈이 평이한 꿈이잖아요. 평이하다는 게 이제 별달리 주목할 만한 이미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독특한 상황이 없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에 특이한 이미지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어떤 한 장면을 이제 가져오는 것 같은 꿈을 봤을 때 눈길을 끄는 요소가 없으면 흥미가 떨어집니다. 별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단정을 하죠. 저는 평이한 꿈에 더 주목하라고 언제나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주 평이해 보이는 이미지 안에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귀한 보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꿈을 보면 꿈이 자아 중심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아 외에는 뭐 다른 등장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물론 자동차가 움직이긴 하지만 그 운전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일상이 강하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꿈일수록 자아를 지배하는 신념과 관념을 꿈이 건드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높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이 꿈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보겠습니다. 꿈 중간 즈음에 이르면 공부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꿈의 핵심입니다. 무슨 공부를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툭 떠오른다면 꿈에 접근하는 아주 훌륭한 태도를 갖추고 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꿈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데 그건가 보다. 아니면 어느 모임에서 마음 공부 중인데 그것을 말하는가 보다. 라는 식으로 대입해 보는 것도 꿈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얻는 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꿈 장면을 일상의 경험에 즉각적으로 대입하는 것으로 그치기보다 내면으로 좀 더 들어가 보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꿈속 경험과 일상의 경험은 별개입니다. 꿈속 경험은 상징이고 은유입니다. 일상에서 했던 경험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꿈인 것 같지만 실은 자아의 자각을 돕고자 정교하게 설계되고 짜여진 이미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꿈속 공부로 돌아오면 그동안 무슨 공부를 해왔을까? 하고 싶은 공부인가? 공부한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 최근에 시작한 걸까? 아니면 오랜 시간 해왔을까? 성과는 무엇인가? 그 공부로 무엇을 얻었을까? 거기에 만족하는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공부인가? 계속 해야 하는 공부인가? 등의 질문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은 아주 귀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끈의 용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무슨 공부를 해왔는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내 가방에 있는 머리끈은 자아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였습니다. 여러 개의 머리끈이라는 이미지는 공부한 시간의 양과 공부에 임하는 자세를 동시에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머리카락이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이유는 공부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이롭게 한다고 믿었다는 뜻입니다. 꿈 상징에서 머리카락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디어나 생각을 뜻합니다.
자유롭게 나대는 머리카락을 하나로 모아 질끈 묶음으로써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것들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할 것이니 묶어두는 것입니다. 일종의 감금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소화하기 힘들고 불편함을 일으키거나 마음을 산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다 끌어모아 한데 묶어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밖으로 튀어나갈 경우 마찰이나 충돌을 빚을 것들이 포함됩니다. 자아를 지배하는 관념이나 신념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나 집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생각과 의견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요지는 자아의 습에 맞서는 것들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한데 모아서 묶어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묶어두었다가 공부하지 않는 시간에 풀어두면 문제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절과 통제인지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해온 공부를 파악한 이후에 내려도 됩니다. 내가 해온 공부와 그로 인한 문제점은 주차장 이미지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주차장에서 가방과 짐 정리를 하다가 차 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악셀과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는다고 판단합니다. 그 모습이 불안해 보였던 것입니다.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모습은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것인데 이를 경계하는 것도 같습니다. 차를 빼는 과정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경우는 대개 도로 옆에 주차했을 때입니다. 차와 차 사이의 간격이 좁은 곳에서 차를 빼자면 왔다 갔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왔다 갔다의 반복은 미세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뜻합니다. 아주 미미한 수준의 변화인지라 긴장하고 신경 쓰는 것에 비해 체감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와중에도 변화는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속박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아는 변화의 과정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박된 상태에 있을 때는 미세한 움직임이 쌓여서 자유를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불안에 휘둘리며 지냅니다. 미세한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자면 그 지난함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느린 변화의 과정, 그러니까 도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기분을 겪고 싶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그저 한 번에 멋지게 빠져나갈 수 있는 나를 기다리며 살았거나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다른 한편 변화 자체를 꺼리고 경계하는 마음 큰지 모릅니다. 어떤 변화든 자아 입장에서는 언제나 급작스럽게 생각되어서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되니 그것이 싫은 겁니다. 한편 꿈 상징에서 차는 우리가 맺는 관계의 여러 측면을 은유합니다. 자아가 주력해온 공부를 간추리면 왔다 갔다로 요약될 수 있을 겁니다. 왔다 갔다는 마찰과 충돌을 피하려는 절박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다른 차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내 차도 피해 입지 않기 위해 상황을 파악하며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목적지와 가까운 곳을 찾아내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미 주차된 차는 물론 오가는 차들과 마찰을 빚지 않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아가 해온 공부란 그런 것입니다. 매사 긴장의 끈을 잘 붙잡고 있어서 접촉사고를 막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노련한 운전자라면 충돌 직전까지 갔다가도 그 낌새를 감지하고 뒤로 물러날 줄 알고 이리저리 세심하게 살펴 방향을 잘 틀어서 쓱 빠져나갈 줄 압니다.
접촉사고에 휘말리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자아는 어느 한 측면 노련한 운전자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아에게 관계 유지는 그토록 중요했던 것 같고 하여 자아가 해온 공부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인 관계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상황을 살피는 일입니다. 뭐냐면 내면의 다른 요소들이 자아를 지배하는 관념이나 신념과 접촉하는 일 없도록 하느라 한데 모아 묶어두는 데 과도한 에너지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내면의 그 무엇도 자아를 지배하는 관념이나 신념과 접촉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일단 접촉 사고가 발생해야 갈등이 생기든 불꽃이 튀기든 통합을 하든 그로 인한 반응과 후속 조치가 일어날 것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아를 지배하는 관념과 신념은 그렇게 쭉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머리끈 정리는 중요한데 이 작업을 끝내야만 내 차를 주차한 위치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근방에서만 보낸 세월 길었습니다. 이곳은 세상에 맞추는 공부에만 열중할 것을 당부하고 요구하는 곳입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할 때임을 감지했고 떠나고 싶기도 한 것 같습니다. 머리끈을 정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 빼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서 그 습으로부터 나온 이후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 습으로부터 떠나면 정말로 갈팡질팡할 것 같습니다. 불안해진 자아는 슬그머니 주차장을 나갑니다. 주차장을 나감으로써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습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머리끈을 돌려가며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묶고 살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질끈 묶고 지낸다는 것은 내 진실한 욕구에 기반한 생각과 의견을 찬찬히 봐줄 의향은 없다는 뜻입니다. 찬찬히 오래 들여다봐야만 구분하고 분류할 필요를 알게 되고 귀하게 여기고 싶은 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저렇게 키워보고 싶다는 소망과 전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아는 그것이 세상에 맞추는 공부와 양립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머리를 질끈 묶어야 합니다. 잠시 묶어두면 문제 될 것 없다고 여깁니다. 잠시 묶어두는 것인데 어디로 가겠는가 하는 겁니다. 묶어두는 것을 편하게 여겼고 너무 자주 한 나머지 습으로 자리 잡는 줄을 몰랐고 그 습의 무서움과 폐해도 몰랐습니다. 그저 내게 어울리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스타일이 금세 떠오를 줄 알았고 그렇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내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주는 이가 나타나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맞추는 공부에 열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채로 공부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았고 오래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맞추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쏟는 동안 주차된 채로 운행을 멈춘 내 차의 존재는 잊혀져 갔습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이곳의 한 일원으로 사는 삶이 더 중요했고 다른 모험은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속감이 제일로 중요했고 안정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에 맞추는 공부, 세상이 내주는 과제를 처리하여 인정받고 예쁨 받는 것만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 다른 목적지로 가는 여정은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꿈에서 드러나는 바 감당할 자신이나 용기가 없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까마득하게 잊고 지낸 탓으로 지금에 와서는 주차 위치조차도 가물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주차장 한켠에서 가방을 열어 머리끈을 정리하는 이유는 내 차가 주차된 위치를 알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마구 묶였는지를 정리하고 대거 풀어주는 선택을 할 때만 차가 주차된 곳이 기억날 것 같습니다. 하여 용기 내어 정리해 볼 요량인데 차를 뺀답시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차로 인해 자아는 다시금 겁을 먹었고 위협을 느낍니다. 내가 저 습을 대거 놓고 살아갈 수 있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습을 얻는 대가로 다음 목적지를 잃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 차를 빼야 할 절실한 이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삶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이는 누구도 인도하거나 안내할 수 없습니다. 가방과 짐을 주섬주섬 챙겨 황급히 나가는 내 뒷모습에서 쓸쓸함이 묻어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차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은 적절한 운행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내 머리카락을 걸리적거리는 것으로만 취급하게 만들었고 그 태도가 내 차의 자유를 박탈하고 멈춰있게 한 것입니다. 머리를 질끈 묶는 습에 붙들려 있는 동안 내 차는 아깝게 짱 박혀 있다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로써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차를 망친 대가를 요구하는 때가 옵니다. 자아는 다음 목적지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한 채로 주차장을 떠나는 중입니다. 두려움은 딱 하나의 문장을 반복합니다.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라 이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곳을 벗어나지 말고 지금의 멈춤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속삭입니다. 왔다 갔다를 반복하며 미미하고도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갈 용기는 그렇게 사그라집니다. 나의 내면에 갈팡질팡을 허용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차가 지금의 주차장을 벗어날 기회는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왜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렇게 스타일링을 예쁘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 너무 신기하고 와, 어떻게 저런 노력을 들이지?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너무 외모에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 꿈 보고 오늘 아침에 딱 그런 사람을 한 명 봤는데 그런 노력 이런 거를 나는 얼마나 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왜 제가 지난주에 나는 내 생각이라는 거 거의 안 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 좀 되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머리끈으로 머리를 딱 묶는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 그냥 딱 묶어두고 다른 생각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니까 내가 내 생각을 그게 쇼든 뭐든 예쁘게 만들어서 내보이는 거 이런 노력을 내가 한 적이 있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 왔다 갔다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미세한 변화에 대한 가치를 잘 못 느끼거든요. 그게 오히려 불안감만 일으키고 한 번 조금 악셀을 밟으면 그 상태로 쭉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다시 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난 또 실패했어. 난 또 안 되네. 성취감보다 실망감에 더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제대로 된 성취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게 변화다. 그거의 가치를 내가 알아야 된다. 거기가 좀 되게 머물러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